현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절대 내리지 못한다는 경고를 날린 바로 그 주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든 또 다른 거대한 뉴스 하나가 동시에 터져 나왔는데요. 미국 CNBC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기업 순위에서 리플이 당당히 10위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참 묘하지 않으신가요? 한쪽에서는 거시 경제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자산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리플이 전 세계 금융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뉴스가 왜 하필 같은 시기에 함께 부각되었는지 그 이면을 파고들면 지금 시장이 감추고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자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경제 분위기는 솔직히 매끄럽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미국 연준의 봄원 이사를 필두로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떨어졌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못을 박았고 심지어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6월 금리 동결 확률은 무려 99%에 달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14.8%까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리가 내려가야만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동안에 당연했던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 환경에서 리플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해답은 같은 주에 발표된 CNBC 혁신 기업 명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의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위가 인공지능 기업 안트로픽, 2위가 챗GPT를 만든 오픈AI, 3위 역시 데이터브릭스라는 AI 기반 회사인데요. 전체 50개 기업 중에서 무려 3개가 인공지능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쟁쟁한 기업들이고 이들의 총 기업 가치만 해도 산모복이 28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AI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쟁쟁한 인공지능 기업들의 한복판에 AI 기업도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리플이 독보적으로 16위의 자리를 잡은 거죠. 전 세계 모든 자금과 시선이 인공지능에 쏠려 있는 이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리플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CNBC의 혁신 기업 순위는 단순한 미래 가능성이나 인기 투표로 매겨지는 것이 아닌데요.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시장의 자금을 얼마나 끌어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산업의 판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즉,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이 미래의 기대감으로 평가받았다면 리플은 지금 이 순간 금융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진짜 실적을 인정받았다는 뜻인데요. XRP 원장 기반의 강력한 결제 네트워크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능력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명확히 꼽혔습니다. 게다가 미국 SEC와의 오랜 소송이 정리되면서 사용을 가로막던 규제 불확실성까지 완벽하게 거쳐나갔다는 점이 글로벌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연준의 고금리 경고와 리플의 혁신 기업 10위기 랭크가 왜 같은 주에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과 돈을 그냥 가만히 묶어두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은행들이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낼 때 사용하는 전통 방식인 스위프트 시스템은 송금에 몇 날 며칠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은행들은 상대 국가의 해외 계좌, 즉 노스트로 계좌에 그 수조 원의 자금을 미리 묻어두어야 하는데요. 저금리 시대에는 이 돈을 묶어두어도 기회비용이 적었지만 금리가 5%를 넘나드는 고금리 시대에는 이 가만히 잠겨있는 돈이 포기해야 하는 이자 수익만 해도 엄청난 손실로 직결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와 XRP의 진정한 가치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리플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국가 간 송금이 단 몇 초 만에 완료됩니다. 송금이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더 이상 해외 계좌의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을 미리 예치해둘 필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즉시 송금으로 해방된 그 막대한 자금을 다른 곳에 굴려 고금리 이자 수익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매파적인 환경을 유지할수록 기존의 낡은 스위프트 방식은 금융기관들에게 점점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자금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리플 결제망의 가치는 더욱더 독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것이 경제의 압박으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은 6월 연준 회의 전후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자산 자체의 내재 가치와 글로벌 금융권에서의 위치는 오히려 고금리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구간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무의식적으로라도 고금리와 리플 결제망의 필연적인 연결 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타이밍인데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간다면 향후 거대한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재평가받는 시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자산적 결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결제망 혁신의 거대한 흐름과 금융기관들의 영리한 움직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